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겁나게 추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106년 10월 18일? 18일. 그러니까 뭐 60년 그 일기예보상에서 가장 추운 날이 왔다고 하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들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슉 이렇게 변할 때가 중군기예요, 중군기. 그러니까 가을은 가을인데 겨울이야. 이거 겨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가을이라도 할 수 없고 어정쩡하게 있는 게가 지금 중군기인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잘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뭐 감기가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걸릴 수가 쉽잖아요. 이걸 이제 중군병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이게 지금 중군병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듣고 동의하면 사용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기사. 크게 꺼릴 일에 들어서 버리면 중군병이다. 이렇게 봤어요. 대기사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일원상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 법선, 이 교법의 그 루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대기사고, 이게 바로 중군병이다. 이렇게 말했고,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법마상정급 식계문 중에서 암안심, 이게 중군병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 시기심, 이게 중군병의 또 이렇게 더 싹이 피는 거죠. 그리고 탐심, 진심, 치심으로 번져가는 과정이 바로 중군병의 과정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근, 중이 가운데 중자? 이게 뿌리근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뿌리근이라고 하죠. 중근. 이게 근기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근기론. 근기. 우리가 근기가 있다. 참, 근기가 우리말에 끈기가 됩니다. 끈기의 어원, 말의 시원이 근기에서 온 거예요. 근기. 근성이 있다, 근기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중하로 나눠요. 보통 상중하. 그럼 하에다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등분 하니까 이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의상 3등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딱 하나씩 말을 붙여요. 하는 우자를 붙여갖고 하우, 아래니까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중은 제주제자를 붙여갖고 중궁이 제주가 있다 해서 중제, 상은 지혜롭다 해서 상지,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써요. 보통 이게. 근데 여기와 관계돼서 유학에서 보통 하우, 앞에 하근기를 보통 곤이지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경에 빠졌다 이런 말 쓰죠. 곤. 그러니까 어렵게 하면서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곤이지. 이게 하근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으니까 어렵게 해서 하나를 알아. 10번에서 하나 알아. 많이 그렇죠. 저도 어찌 보면은 그런 면이 많죠. 저도 저 삶에 보면 중근기, 중제자, 제주 일단은 말한 것은 학이지지 보통 써요. 배우면은 알아져요. 배운 만큼 알아져. 대체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아는 겨. 제도 잘하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도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아는 정도면 대단하지. 나 이거 자신 없어.
하나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나 이렇게 배우면 배운 대로 알아지는 정도. 근데 우리가 상근기, 상지라 지혜가 있다는 상근기는 생이지지. 태어나자마자 알아. 태어나면 알아. 그런 뜻보다는 아마 그냥 좀 이렇게 생활을 하면 생활 속에서 물리가 터지는 거죠. 이렇게 뭘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딱 알아. 와, 이런 거 드물죠. 드물죠. 근데 저는 이게 세 가지가 삶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 나도 어떨 때는 생이지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학이지지고, 대부분은 곤이지지고. 상중하. 근데 이제 근기는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크게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근기가 됐든 상근기, 중근기가 됐든 하근기가 됐든 그런 범주에 들어가죠. 자기를 잘 살펴봐야죠. 여기서 불가에서 하근기를 우둔한 근기라고 해서 제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둔하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근기입니다. 기피. 재밌어요. 이게 대종사님은 중근기를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근기론에서는 하근기를 문제로 봐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하근기가 문제예요. 하근기. 중근기부터는 공부가 시작돼서 상근기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의미를 좋게 봐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대종사님의 아주 독특한 점이 중근기를 위험하게 봐요. 이게 특징이 좀 달라요. 자, 이 사례가 대종경 실시품 2장에 있어요. 그때 그 실시품 2장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그 실상사에 그 상좌, 이제 그때 이제 공보로 오는 상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한국 불교가 그 선불교이기 때문에 참선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화두선, 딱 이렇게 화두를 관하고 있는 선을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되게 하기 싫으셨나 봐. 상자님께서. 저도 무척 하기 싫었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죠. 저도 아마 여기 이 상자님하고 같은 계열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고, 그러니까 시키는 일은 더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안 시키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해보는데 딱 시키는 순간 안에 이게 청개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두면은 조금이라도 하는데 가만히 두면 곤이지지하고 학이지지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딱 시키면 여기 근기론도 아니고 안 하는 근기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두 그 노승이 한만어, 백학명 두 노승인데 두 노승이 그러니까 그 상자죠.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 부처님 한 부처님이 아니고 천불, 천명의 부처님이 출세해서도 제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갖고 이걸 말하기를 세상에 버린 물건이다. 야, 이거 욕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이게 좋게 아마 바꿔 말한 것 같아. 세상에 버릴 저건 쓸모도 없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뭐 그런 말이겠죠. 이게 대선사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저 상자는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하면 이게 강권이죠. 강권. 저 사람을 하여금 참선을 도리 허망하게 알게 함이요.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억지로 권하는 거.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우둔한 근기라도 이 대종사 입장이 있어요. 나는 우둔한 근기가는 가장 나쁘고 그 다음부터 좋다고 보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우둔한 근기라도 억지로 권할 건이 아니라 자세히 알려주면,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해서 실지를 보여주면 우둔한 근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어디에 그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둔한 근기한테 잘만 보여주면 더 잘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게 근데 또 의외로 대종사님은 중근기 이렇게 하근기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이기에 제도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대종사님 입장입니다. 근데 중근기부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또 모르지도 않는 근기라 진리와 스승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위험성, 뭔가 그 문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제도 길이 막힐 수 있는 위험한 근기라고 보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의 그 어찌 보면 독특한 근기론, 일반적에서 나오지 않는 근기론에 대한 이해예요. 자, 이런 입장에 관계된 것이 다 바로 대종경 부처품 6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 부처품 6장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나 하근기에서 중군되는 때에나 본래 중군에서 그 고개라 나왔죠. 그 고개를 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산을 간다면 중군기에서 고개가 있다는 거죠. 고개는 넘어라고 있는 거죠. 고개를 못 넘으면 고개가 아니지. 이게 그 고개를 넘지 못할 경우에 모든 병증이 발동하여 대개 상근에 오르지 못하고 말게 되나니 그대들이 이 무서운 중근의 고개를 잘 넘어서도록 각별한 힘을 써야 하리라. 대종사님이 중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돼도 중근을 못 넘으면 그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다음 단락 봅시다. 중근의 병은 첫째는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 것이니, 야, 여기 권태증. 부부도 이놈의 권태증이 참 골치 아픈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뭐 새로우실 거예요. 아마. 매일 봐도 새로움인데 이 권태증이 생겨요. 권태증 참 골치 아파요. 이 증세는 일체가 괴롭기만 하고 지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리한 생각이 나서 어떤 때에는 그 생각과 말이 세속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는 때가 있을 것이요. 일반적으로 중군만 돼도 하근기보다 높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는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야. 이게 핵심입니다. 중군병의 핵심. 저는 여기에 줄을 칩니다. 중군의 핵심은 여기 있다.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이게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요. 애매하네.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함으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자기가 자기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윗스승을 함부로 비판하여 뭐 어디라도 하나 걸리는 거 보세요. 어디라도 하나 걸리는 거 보시라고. 자기가 자기를 믿어. 지 허물을 용서해. 그럴 수 있어? 용서해. 갖고 윗스승을 함부로 비판해. 갖고 법과 진리의 호의를 가져서, 호의 나왔죠? 여우 같은 의심.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이 증세는 자칫하면 그동안이 적공이죠. 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 적공을 쌓아왔다는 사람이죠.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대사를 크게 그르치기 쉬우므로 과거 불조들도 이 호의불신증 나왔습니다. 여우 같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막 믿지 못해. 신뢰가 없어. 이 호의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공부의 권태증하고 호의 불신증이에요. 저는 이거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야. 이 단계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모르지도 않아.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금병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달락 읽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그대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적지 않으니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반성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이는 장차 제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교단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니 크게 분발하여 이 지경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할지어다. 자, 그리고 이 방법론이 제시됩니다. 이 중군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이제 등장합니다. 첫째,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이게 법이 있는 스승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 법은 뭐예요? 일원상 진리의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법을 담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아까 같이 대전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실제로 보여줘 솔선수범에 실제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스승이라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둘째가 옛서원, 이게 초발심이죠. 옛서원을 자주 반주하고, 셋째가 중군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비행기 탑격은 되리라. 대종사님 비행기 타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도 안 타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중군기와 중군병의 법문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종사님 말년 법문이에요. 이때는 이 중군기 법문도 그 향후에 대종사님 당신이 열반을 전제해서 하신 법문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조심하도록 해준 법이지. 근데 이런 법문을 또 너무 막 대종사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법문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대종사님 말년에 필요에 의해서 하셨던 법설이다. 이렇게 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군론의 관점을 종합해 볼게요. 근기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양면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그러니까 하근기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하근기가 문제죠. 근데 대종사님은 중근기를 더 문제로 본 거죠. 이 보는 입장이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하근기는 한편으로는 우둔해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반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제도하기가 수월하다. 수월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근기가. 근데 중근기는 한편으로는 하근기를 넘어선 근기에게 가르쳐주면 잘 배워서 제도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반면, 그러니까 능력이 더 있으니까 잘 배우는 걸 더 잘해서 이거 배워갖고 상근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근기인 반면,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르지도 않기에 건너머서 제도 길에 벗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거,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하근기가 됐든 중근기가 됐든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소대한 대종사께서는 중근의 위험성을 더욱 강조했어요. 이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공부의 권태기와 진리에 대한 호의, 불신인 이 중근을 훨씬 더 경계한 거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시대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미래 시대는 지식의 발달로 지식이 발달했죠. 지금 지식정보사회라고도 하고 막 지식이 막 축적되고 지식을 쉽게 우리가 열람할 수 있어요. 지식의 발달로 지식의 범람 시대다. 그러니까 지식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요즘 검색만 해도 웬만한 정보들을 다 알아요. 지식을 아는 걸로 그냥 우리가 건너머서 자기가 실제로 실행하고 체험하는 그 수행을 그냥 아는 걸로 찾아보면 그러네 하고 넘어가 버리. 자기가 하는 건 아닌데
마치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자기가 실제로 그 경진자를 알아버린다고요. 착각한다는 거죠. 이런 그 시대적 그 문제성을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듯해요. 이게 과거 시대는 이 지식을 학습하고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책 한 권이 소중하고. 근데 그것을 말해주는 그 스승, 말해주는 지도인만 만나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다고, 이게.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 지금 요즘에 메타버스 같은 그런 이제 거기까지 지금 가상현실까지 지금 뻗어가는데 여기에 온갖 정보들이 그냥 가서 꼭 우리가 쇼핑하듯이 그냥 쭉쭉쭉쭉 보면은 그 답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식의 획득보다 이제 실질의 실천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견성은 10대 때 한다고 이렇게 보고 성불하고 솔성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스승님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이게 맞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학습의 습득이 수월한 중근기는 이 미래 시대에 실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실행, 내가 실제로 자기 체험하는 길목에서 이 아는 것, 이 정보를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건너먹다 또는 뭐라고 해? 이렇게 그냥 그만 커버리는 거.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이런 데에서 실제로 자기 실천, 자기 체험의 길에 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지점 때문에 이런 실천, 아까 말한 대로 견성보다는 성불하고 솔성하는 이 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중근기와 이 중근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저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석해도 다 이 근기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대종사님 중근기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 시대의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한 것 같다. 이게 중근기에 들었다는 것은요, 중근병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근병이 들기 쉽죠. 아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시대일수록 아는 것은 뭐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아는 것 같이 보게 되니까. 근데 이 중근병도 능력이 생길 때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마 상정급 정도 돼야 생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할 때 법강 항마위에서는요 중급병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중급병이 있습니까? 거기에 스승을 막 호위하고 막 법에 권태증이 생기고 그럼 이게 법강 항마위 맞아요? 안 되지. 항마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하다가 보면은 실제로는 법강 항마위가 아닌데 법강 항마위가 될 수가 있어요. 실체는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도저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아무리 남들이 제도적으로 법강 항마위에 올라가도 야 내가 마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실제로 대기사를 하고 또는 이제 대기사 이게 대산종사 법설을 보면은 아집, 국집, 소국집 이런 말을 해요. 아집은 나에 집착하고 국집은 뭔가 뭐 하는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전체를 못 보고 소국집도 마찬가지죠. 어느 자기 작은 것에 그냥 매달려갖고 큰 대의를 그냥 놓쳐버린다는 이게 이런데 빠지면 중근병에 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법마 상정급 정도 되면 이 중근병에 정말 중근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론상 진리 근원한 사은사유 사망발조에서 좀 뭐 공부 좀 했다고 해갖고 이 원칙을 항상
살펴보고 여기에 이 길에서 내가 이 길에서 빛을 내야 되는데 싹 다른 데로 빠져갖고 하면은 다 중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의 법과 이를 설하는 스승에 대해서 권태증에 사로잡히고 저울질하는 이 호의 불신증에 빠진 상태가 중급병이다. 이렇게 계속 동호반복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그 중급병의 징조로 법마 상정급 식견문 중에서 암환심, 시기심 이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데도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사은사유 삼학팔조 법 그리고 이를 이런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 교법을 저울질 교법을 이렇게 보고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 그리고 주장해. 그 정전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게 뭘까 하고 고민한 게 아니라 뭐 그냥 그렇게 여기에 가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웬만히 비슷하면 그냥 맞다고 다 그게 그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암환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나하다는 내가 자기의 견해라는 것이 생겨가는 이 암환심이 생기는 이거만 중근병이고 또 이러한 법을 설하는 스승과 동지에 대해서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하면은 막 시기를 하고 불만을 표하고 해요. 이것도 중근병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암환심은 시기심을 조장하고 시기심은 또 탐심을 불러오고 탐심은 진심을 야기하고 진심은 치심을 치성하게 하는 것이죠. 또 치심은 또 암환심을 심화시키고 암환심은 다시 시기심으로 확장하고 시기심은 다시 탐심, 진심, 치심의 수레바퀴로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메커즘에 빠지면은 중근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환심이 됐든 시기심이 됐든 그것이 또 발전해서 탐심, 진심, 치심이 됐든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중근병이 생기는 족족 우리는 중근병인지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중근병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또 말씀드리는데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에 근거해서 근원해서 기반해서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으로 신앙하고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수행하는 이 공부길에서 벗어나 이 공부길에 철저하면 특신이 되는 거고요. 이 공부길로 법과 우리 경계 속에서 법과 만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질지언정 혹시 마의 질지언정 그것이 만주는 확 아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마한지도 모르고 내가 현재 이론상 자리를 놓쳤는지도 모르고 사의의 길에 사은사의 공부 그 인생길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고 삼학팔조 공부길에서 벗어난지도 모르는 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는 중근병에 들어든다. 어떤 증상으로 보면 안 되냐? 암환심으로 드러나고 시기심으로 드러나고 탐심, 진심, 치심으로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 주견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고 참조될 것만 취했어라. 개인적 그 해석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저는 우리의 교법의 근간인 이론상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중심으로
중금병도 해석해 보고 싶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